백만장자가 자신의 저택을 관리하기 위해 겸손한 농부를 고용했지만 어느 날 사업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한 일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김해 농장의 넓은 들판 위로 태양이 떠올랐다. 황금빛 하늘은 또 다른 풍성한 수확의 날을 약속하는 듯했다. 이 비옥한 땅의 주인인 김준호는 서재 창가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뒤로 집안의 정적은 이미 일을 시작한 농장 일꾼들의 분주한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준호는 반백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50세의 나이에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는 농장의 소유주이자 사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집안의 정적은 그가 치른 대가를 상기시켰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고 몸을 돌려 아내 윤미경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단정하게 쪽진 검은 머리와 소박하지만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미경은 우아함과 품위의 전형이었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저택을 관리하기 위해 겸손한 농부를 고용했지만 어느 날 사업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한 일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김해 농장의 넓은 들판 위로 태양이 떠올랐다. 황금빛 하늘은 또 다른 풍성한 수확의 날을 약속하는 듯했다. 이 비옥한 땅의 주인인 김준호는 서재 창가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뒤로 집안의 정적은 이미 일을 시작한 농장 일꾼들의 분주한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준호는 반백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50세의 나이에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는 농장의 소유주이자 사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집안의 정적은 그가 치른 대가를 상기시켰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고 몸을 돌려 아내 윤미경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단정하게 쪽진 검은 머리와 소박하지만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미경은 우아함과 품위의 전형이었다.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새로운 관리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이 그의 첫 출근일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새 직원 채용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네, 물론이죠. 그가 자신의 건망증을 감추려 하며 대답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공손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저는 박민수입니다. 정원과 소규모 농장을 관리하게 될 새 관리인입니다. 준호는 주의 깊게 그를 관찰했다. 민수의 차분한 존재감에는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환영합니다, 민수 씨. 일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김해 농장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왔고 모든 식물과 나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 준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수가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그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최근 사업과 책임감에 짓눌려 희미해진 것 같았던 그 자신의 농업에 대한 열정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준호가 옛 열정의 불꽃을 느끼며 대답했다. 오십시오. 정원과 당신이 관리하게 될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장 부지를 걸으며 준호는 민수가 가끔 멈춰서서 식물을 살펴보거나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세세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명백한 사랑은 감탄스러웠다. 사장님, 특히 관리가 소홀했던 정원 구역에 다가가며 민수가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곳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잠재력이 보입니다. 새 관리인의 주도성에 놀란 준호는 호기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보세요, 민수 씨.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잊혀진 이 구석을 어떻게
색과 생명이 넘치는 오아시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냈고 준호는 잠시 그 가능성을 꿈꾸며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아빠! 준호는 몸을 돌려 막내딸 수진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12살의 수진은 보통 집안에 가득한 정적과는 너무나 다른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소용돌이였다. 수진아! 준호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외쳤다. 여기서 뭐하니? 수업 시간이잖아. 아버지의 어조에 수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게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준호는 시계를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회의들과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을 생각했다. 죄책감과 좌절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다. 수진아, 낮에는 아빠가 바쁘다는 걸 알잖아. 밤까지 기다릴 수 없니? 딸의 얼굴에 드러난 실망감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가 뭔가 더 말하기도 전에 민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수진 아가씨, 그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다. 새로운 정원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분의 의견이 필요한데요. 수진의 눈이 제안에 반짝였고 준호는 다시 한번 민수의 직관에 놀랐다. 그는 딸과 관리인이 꽃과 디자인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다. 약속들을 처리하러 떠나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원에 대한 대화에 몰두해 있는 민수와 수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장면에는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바로 그의 눈앞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정적이 오랜 친구처럼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그 정적이 정말 평화의 징표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의 생각은 큰딸 지은에게로 향했다. 16살의 지은은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거리를 두고 내성적이었다. 준호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눈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고 그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숫자와 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우선순위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태양이 계속해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고 농장은 황금빛 햇살에 잠겨 있었다. 정원에서는 수진의 웃음소리가 민수의 차분한 목소리와 섞여 들려왔고 집 어딘가에서는 지은이 침묵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작은 변화의 씨앗이 김해 농장의 심장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민수의 도착 이후로 김해 농장의 나날들은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에는 방치되었던 정원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치 땅 자체가 새 관리인의 부드러운 손길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정원만이 아니었다. 김가족의 심장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항상 사업에 몰두해 있던 준호는 이제 자주 서재 창문으로 민수가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식물들 사이를 존경과 애정이 섞인 태도로 움직이는 관리인의 모습에는 땅에 대한 사랑이 주된 동기였던 농장 초기의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오후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에 준호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수진이 민수를 도와 꽃을 심고 있었다. 흑투성이 손과 환한 미소를 지닌 소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만큼이나 행복해 보였다. 생각할 것도 없이 준호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내려놓고 정원으로 나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딸과 관리인의 대화가 들려왔다. 보세요, 수진 아가씨. 민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씨앗은 작은 기적과 같아요. 좋은 흙과 물, 햇빛, 그리고 많은 사랑만 있으면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죠. 수진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언니 생일까지 꽃이 필까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지은의 생일, 큰딸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죄책감이 차가운 파도 준호 씨, 미경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새로운 관리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이 그의 첫 출근일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준호는 잠시 당황했다. 새 직원 채용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 네, 물론이죠. 그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하며 대답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공손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저는 박민수입니다. 정원과 소규모 농장을 담당하게 된 새 관리인입니다. 준호는 주의 깊게 민수를 관찰했다. 민수의 차분한 존재감에서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환영합니다, 민수 씨. 일할 준비는 되셨나요? 김해 농장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왔고 모든 식물과 나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 준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수가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최근 사업과 책임감의 무게 아래 희미해진 것 같았던 농업에 대한 그 자신의 열정을 상기시켰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준호가 옛 열정의 불꽃을 느끼며 대답했다. 함께 정원과 당신이 담당할 구역을 둘러보시죠. 농장 부지를 걸으며 준호는 민수가 가끔 멈춰 서서 식물을 살펴보거나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세세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명백한 사랑은 감탄할 만했다. 사장님, 특히 관리가 되지 않은 정원구역에 다가가며 민수가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곳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잠재력이 보입니다. 준호는 새 관리인의 주도성에 놀라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세요, 민수 씨.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잊혀진 이 구석을 어떻게 색채와 생명이 넘치는 오아시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냈고 준호는 잠시 그 가능성을 꿈꾸며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아빠! 준호는 몸을 돌려 막내딸 수진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12살의 수진은 보통 집안에 가득한 정적과는 너무나 다른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소용돌이였다. 수진아! 준호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며 외쳤다. 여기서 뭐하니? 수업 시간이어야 하잖아. 수진의 미소가 아버지의 어조에 살짝 흔들렸다. 그게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준호는 시계를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회의들과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했다. 죄책감과 좌절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다. 수진아, 낮에는 아빠가 바쁘다는 걸 알잖아. 저녁까지 기다릴 수 없을까? 딸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고 준호는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그가 뭔가 더 말하기도 전에 민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수진 아가씨, 민수가 아이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다. 새로운 정원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분의 의견이 필요한데 말이죠. 수진의 눈이 제안에 반짝였고 준호는 다시 한번 민수의 통찰력에 놀랐다. 그는 딸과 관리인이 꽃과 디자인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다. 약속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뜨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정원에 대한 대화에 몰두해 있는 민수와 수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장면에는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의 눈앞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다시 들어서자 정적이 오랜 친구처럼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그 정적이 정말 평화의 징표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의 생각은 큰딸 지은에게로 향했다. 16살의 지은은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거리감이 있고 내성적이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딸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고 그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숫자와 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우선순위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밖에서는 태양이 계속해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고 농장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원에서는 수진의 웃음소리가 민수의 차분한 목소리와 어우러졌고 집 어딘가에서는 지은이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작은 변화의 씨앗이 김해 농장의 심장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민수의 도착 이후로 김해 농장의 나날들은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에는 방치되었던 정원이 이제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치 땅 자체가 새로운 관리인의 부드러운 손길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정원만이 아니었다. 김 가족의 심장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항상 사업에 몰두해 있던 준호는 이제 자주 서재 창가에 서서 민수가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식물들 사이를 존중과 애정이 섞인 태도로 움직이는 관리인의 모습에서 땅에 대한 사랑이 주된 동기였던 농장 초기의 날들이 떠올랐다. 어느 오후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에 준호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가 보니 수진이 민수를 도와 꽃을 심고 있었다. 흑투성이 손과 환한 미소를 지닌 딸의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준호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고 정원으로 나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딸과 관리인의 대화가 들려왔다. 보세요, 수진 아가씨. 민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씨앗은 작은 기적과 같아요. 좋은 흙과 물, 햇빛, 그리고 많은 사랑만 있다면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죠. 수진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언니 생일까지 꽃이 필까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지은의 생일? 큰딸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차가운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물론이죠.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직접 키운 선물이라 더욱 특별할 거예요.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발견했다. 공손한 몸짓으로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돌아서서 이 시간에 서재 밖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 아빠, 꽃 심는 거 도와주실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서재에 있는 미처 서명하지 못한 계약서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딸의 기대에 찬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그가 말하며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리가 뭘 심고 있는 거니? 다음 1시간 동안 준호는 잊고 있었던 세계에 빠져들었다. 촉촉한 흙의 감촉, 식물의 향기,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만족감. 수지는 즐겁게 제잘거리며 정원에 대한 계획과 지은을 놀라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빠, 수진이 갑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좋아할까요? 요즘 언니가 너무 슬퍼 보여요. 준호는 마치 배를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은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딸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을까? 분명 좋아할 거야. 그가 동요를 감추려 하며 대답했다. 네가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수진아.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던 민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아시죠? 때로는 식물도 사람처럼 꽃을 피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돌보면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그의 말에 깊이에 놀랐다. 잠시 동안 관리인이 단순히 식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 준호는 온종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처리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다. 대신 그는 새로워진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준호가 일어서며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말했다. 정원 가꾸기 수업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요. 민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사장님. 때로는 땅을 일구는 것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김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미경은 남편의 일상이 바뀐 것에 놀라워하며 수진이 정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준호가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지은은 식탁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를 몰래 훔쳐보았다. 마치 자신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준호는 그의 심장을 흔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갈망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은아, 준호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내일 내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수진이가 네가 새로운 작품을 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지은의 얼굴에 놀람이 역력했고 곧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바뀌었다. 네, 아빠.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로 보고 싶으시다면요. 당연히 보고 싶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딸의 열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고 있었다. 미경은 이 대화를 복잡한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가족이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그날의 사건들을 계속 생각했다. 수진과 함께한 정원에서의 오후, 민수의 현명한 말들, 지은의 눈빛,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여 불안감과 동시에 가능성의 느낌을 만들어냈다. 미경 옆에 누우며 그녀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하루였네요. 그녀가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들 사이에 쌓인 수년간의 거리감을 느끼며 미경 씨, 나는 쉿.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을 막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은 쉽죠, 준호 씨.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요. 미경은 그 말과 함께 불을 끄고 준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남겨졌다. 잠이 들어가는 동안 그는 그날 정원에 심은 씨앗들을 생각했다. 그것들에서 무엇이 자라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 안에서 무엇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 밤의 고요함이 김해 농장을 감쌌지만 이제 그것은 예전의 차갑고 뒤탄탄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들로 가득 찬 침묵이었고 가능성들로 가득 찬 침묵이었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그리고 어딘가 넓은 대지에서 새로 심은 씨앗들이 그들 주변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드라마와는 무관하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땅을 향해 그들의 느리고도 기적 같은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해 농장은 다른 빛으로 밝아왔다. 준호는 새벽 전에 일어났다. 수년간 잃어버렸던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왔다. 미경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촉촉한 흙과 갚힌 꽃들의 향기가 가득했다. 정원 길을 걸으며 민수와 수진이 해온 작업의 결과를 새벽빛이 하나씩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이곳을 처음 보는 것처럼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세세한 것들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민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관리인은 장미 덤불 옆에 서 있었고 흙이 묻은 손과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수 씨, 준호가 인사했다. 이렇게 일찍 누군가를 만날 줄은 몰랐네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루 중 이른 시간이 정원에는 가장 좋습니다, 사장님. 식물들이 가장 솔직할 때죠.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가 식물을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꼈다. 솔직하다고요?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네, 민수가 장미 본고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아침에는 하루의 더위가 그들을 움츠러들게 하기 전에 식물들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목이 마르면 잎이 처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색이 좋지 않죠.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준호는 민수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읽는 것에 얼마나 실패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수 씨,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정원과 식물에 대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배우셨나요? 관리인은 몸을 일으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장님.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분이셨죠. 정원을 돌보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민수의 말이 준호의 마음 깊숙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농장 운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떻게든 이런 더 깊은 진실들은 빠져 있었다.
당신 아버님은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네요.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애수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죠. 뿌리가 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강하고 깊은 뿌리가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식물도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고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물감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지은이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이 그녀를 보는 것만큼이나 놀란 듯했다. 지은아, 준호가 어제 밤의 약속을 기억하며 말했다. 일찍 일어났구나. 네, 그녀가 놀람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침 빛이 그림 그리기에 특별해서요. 준호는 무언가를 깨달으며 가슴이 아파왔다. 얼마나 자주 그의 딸이 이렇게 일찍 나와 새벽빛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까? 그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로 지금 네 작품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가 너무 열심히 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마치 요청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따라오세요. 민수는 친밀한 순간임을 감지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준호는 딸을 따라 정원 끝에 있는 작은 창고로 갔다. 그곳은 즉흥적인 미술 스튜디오로 변해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벽은 캔버스들로 가득했고 각각은 생명과 색채로 넘쳐났다. 농장의 풍경들, 일꾼들의 초상화들, 일상의 장면들, 각각의 그림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준호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농장의 삶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었다. 지은아, 그가 진심으로 감동받아 중얼거렸다. 이건 놀라워. 그의 딸이 자부심과 취약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준호가 자신의 젊은 시절 자주 찾던 시냇가의 늙은 참나무를 보여주는 캔버스로 다가가며 대답했다.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지은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준호가 본 진정한 따스함의 첫 조짐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 1시간 동안 지은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배운 기술들, 마주한 도전들을 설명했다. 준호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주고받는 말 한마디마다 그들을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시면 위로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준호는 천으로 덮인 캔버스 앞에서 멈췄다. 이건? 그가 호기심에 물었다. 지은이 망설이는 듯했다. 그건 특별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천을 들어 올렸고 반쯤 완성된 초상화가 드러났다. 그의 숨이 멎었다. 그림 속에는 그와 미경, 지은,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려진 자신의 표정이었다. 거리감이 있고 부재중이었다. 마치 육체적으로는 거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오, 지은아. 그가 목이 메어 속삭였다. 죄송해요. 그녀가 재빨리 말하며 다시 캔버스를 가리려 했다. 제가... 아니, 준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막았다. 사과하지 마. 이건 완벽해. 가슴 아프게 완벽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모든 하지 못한 말들 수년간의 거리감이 그들 사이에 떠도는 것 같았다. 우리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함께 이걸 완성하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싶어요, 아빠. 스튜디오에서 나왔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미경이 테라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있는 그들을 보며 놀람과 희망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묻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고 그 다음 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민수가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마치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의 가족의 뿌리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가자. 그가 지은의 어깨에 한 팔을 두르고 다른 팔을 미경을 향해 뻗으며 말했다. 이야기할 게 많구나. 가족이 집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깊은 뿌리에 대한 민수의 말을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다. 그 뿌리들을 키우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족이 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자라나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돕기에는 커피와 갓 구운 빵 향기가 그들을 감쌌고
정원의 꽃향기와 섞였다. 그것은 집의 향기였고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으며 그들 앞에 펼쳐진 가능성들의 향기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김준호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다. 김해 농장의 다음 날들은 눈에 띄는 변화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해충 문제를 유기농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련의 도전들도 가져왔다. 준호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들판의 노력을 감독하고 라미레즈 박사와 조율하며 투자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일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긴 시간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느 아침 민수와 함께 들판을 순찰하던 중 준호는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해충의 영향을 받은 식물들 사이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다. 주변의 식물들을 괴롭히는 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민수 씨,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저항력 있는 새싹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무릎을 꿇으며 불렀다. 민수가 다가와 눈을 빛내며 살펴보았다. 놀랍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이 식물이 해충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력을 발달시킨 것 같습니다. 준호는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걸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식물들에게도 이 저항력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성을 생각했다. 우리가 찾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즉시 라미레즈 박사님께 알려야겠어요. 농학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본체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이 작은 새싹이 농장 자체의 저항력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서재에서 그들은 새 캔버스 앞에서 작업 중인 지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예술을 통해 해충과의 싸움을 기록하는데 모든 자유시간을 바치고 있었다. 현재 작업 중인 그림은 병든 식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꾼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두가 이 노력에 쏟고 있는 결단과 보살핌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지은아. 준호가 딸의 작품을 감상하며 말했다. 지은이 열정이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사람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영감을 주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내 컬렉션에 추가할 것이 하나 더 생겼어. 우리가 해충에 저항력이 있는 식물을 발견했단다. 지은의 눈이 놀람과 흥분으로 커졌다. 정말 대단해요. 꼭 봐야겠어요. 그려야겠어요. 다음에 들판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준호가 딸의 열정에 감동받아 대답했다.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어떠니? 라미레즈 박사님과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러 가는 중이거든. 라미레즈 박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태블릿을 들고 달려오는 수진과 마주쳤다. 아빠, 아빠.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든 유기농 프로젝트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요. 100만 뷰가 넘었어요. 준호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숫자를 보며 놀랐다. 농장의 일상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단하구나, 수진아. 준호가 막내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의 이야기를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구나. 라미레즈 박사는 저항력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열광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것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과학적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만약 우리가 이 저항력을 책임지는 유전자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해충에 대한 완전히 자연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다. 라미레즈 박사의 팀은 저항력 있는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농장의 일꾼들은 피해를 입은 들판을 돌보는 노력을 배가했다. 지은은 들판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충과의 일상적인 싸움과 저항력 있는 식물이 상징하는 희망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수진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그녀의 그림들은 전국의 갤러리와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서재에서 최신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준호 씨, 그녀가 그의 앞에 앉으며 시작했다. 방금 알렉산더 베가 씨와 통화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농장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어요. 준호는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소식은 그를 강하게 흔들었다. 언제죠?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내일이요. 미경이 대답했다. 직접 농장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네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중요한 회의에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여줄 거예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룬 진전도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미경이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당신과 함께 할게요, 준호 씨. 우리 모두가 함께해요. 가족으로서 이것을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투자자들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온 가족을 모았다. 놀랍게도 걱정 대신 결단과 열정을 발견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지은이 제안했다. 제 그림들, 수진이의 영상들, 라미레즈 박사님의 데이터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판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덧붙였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공동의 노력의 하나가 된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며 감사와 결단의 물결이 밀려왔다. 내일은 결정적인 날이 될 거예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미 여기서 특별한 것을 이루어냈어요. 우리는 도전들을 정직성, 혁신, 그리고 단합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가족들이 다음 날을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투자자들과의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이 이미 값진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족, 공동체, 그리고 공유된 목적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했다. 밖에서 달빛에 물든 들판에서 작은 저항력 있는 새싹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희망과 회복력의 조용한 상징이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김 가족이 내일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도전도 함께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고 그들의 뿌리는 그들이 사랑하는 땅과 지키기로 선택한 가치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날이 밝았고 김해 농장은 마치 자연 자체가 다가올 중요한 회의를 위해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맑고 밝았다. 준호는 새벽 전에 일어났고 그의 마음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논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을 입는 동안 미경이 이미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를 주방에서 발견했는데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오늘 좋은 시작을 했으면 해서요. 그녀가 피곤하지만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점차 나머지 가족들이 그들과 합류했다. 밤새 그림 작업을 한 듯한 피곤한 눈을 한지은, 태블릿으로 발표 자료를 긴장되게 검토하는 수진, 심지어 민수도 일찍 도착해 들판에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저항력 있는 식물이 계속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장님.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보고했다. 그리고 주변의 식물들도 점차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작은 승리에 감사함을 느꼈다. 오늘은 모든 좋은 소식이 중요했다. 오전 중반 차량 소리가 가까워지며 투자자들의 도착을 알렸다. 준호와 미경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고 나머지 가족들과 주요 직원들이 그들 뒤에 환영 라인을 형성했다. 투자자 그룹의 리더인 알렉산더 베가가 첫 번째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있었다. 김 사장님, 그가 단단한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우리의 투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기 위해 왔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베가 씨.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한 명씩 그의 가족과 주요 직원들을 소개했다. 지은과 수진의 차례가 되자 두 소녀가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커졌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혁신적인 해결책들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놀란 듯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는 임시 전시장으로 변신한 주요 창고에서 이루어졌다. 지은의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해충과의 싸움과 땅의 회복력 있는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녀의 바이럴 영상을 상영했다. 유기농 농업 과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라미레즈 박사는 저항력 있는 식물에 대한 발견을 발표했다. 이 발견이 어떻게 이 특정 해충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체 농업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준호는 투자자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가 호기심으로 그리고 진정한 관심으로 바뀌어갔다. 마침내 들판 투어의 시간이 되었다. 민수가 앞장서서 농장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모든 측면을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설명했다. 저항력 있는 식물이 자라고 있는 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제 회복의 징후를 보이는 다른 식물들에 둘러싸인 그 식물을 보며 냉정한 알렉산더 베가조차 감명받은 듯했다. 본체로 돌아와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준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알렉산더 베가가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김 사장님, 그가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변명과 공허한 약속들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혁신, 헌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공동체 정신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참았고 테이블 아래에서 미경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은 위험합니다. 베가가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재력도 봅니다. 유기농과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당신의 이야기는 글쎄요, 그 자체로 판매되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최종 발언을 기다리며 자제했다. 우리는 투자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베가가 발표했다.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김해 농장의 이 새로운 장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말입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협력적 의사결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팀워크의 결과이자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안도와 기쁨의 물결로 대체되었다. 수진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가장 먼저 침묵을 깼고 곧이어 모든 사람들의 포옹과 축하가 이어졌다. 축하의 한가운데서 준호는 창밖 들판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태양이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번성하는 들판들, 단합된 공동체, 강한 가족. 미경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허리를 팔로 감쌌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꽉 안았다. 아니요, 여보.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우리 모두가. 그날 밤, 김해 농장은 즉흥적인 파티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일꾼들, 가족들, 심지어 투자자들도 어울려 음식과 음악, 웃음을 나누었다. 지은은 새로운 그림을 공개했다. 농장 공동체에 둘러싸인 김 가족의 초상화였고 배경에는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합, 희망, 강하고 깊은 뿌리 위에 세워진 밝은 미래의 이미지였다.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잠시 자리를 피해 들판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민수가 그를 거기서 찾았고 그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수확이네요. 그렇죠, 사장님? 관리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수확이에요, 민수 씨. 그리고 난 단순히 농작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수확은 민수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찌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입니다. 준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사람의 변함없는 지혜와 지지에 감사했다. 파티로 돌아와서 준호는 그의 가족을 지켜보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빛나고 편안해 보이는 미경,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예술을 설명하는 지은, 몇몇 젊은 일꾼들에게 비디오 편집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진. 그 순간 김준호는 진정한 부는 헥타르나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유대, 매일 가꾸는 사랑, 역경 앞에서 함께 발견하는 힘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김해 농장은 가장 큰 도전에 맞서 싸웠고 단순히 온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과 웃음,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밤이 깊어가는 동안 준호는 이것이 앞으로 올 많은 마음의 수확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김해 농장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것이 더욱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준호는 이른 아침부터 라미레즈 박사와 함께 저항력 있는 식물에 대한 연구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발견은 정말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미레즈 박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식물의 DNA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과학적인 세부 사항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사님? 이 저항력을 다른 식물들에게 전파하는데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몇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식물들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그들의 대화는 지은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아빠 민수 아저씨가 찾으세요. 들판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준호와 라미레즈 박사는 서둘러 들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수는 놀라운 광경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항력 있는 식물 주변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다른 식물들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민수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한 식물이 다른 식물을 돕고 있는 거죠. 준호는 이 광경에서 깊은 상징성을 발견했다. 한 개체의 강함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다. 그날 오후 가족 회의가 열렸다. 이제 이것은 정기적인 일과가 되어 있었다. 미경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지는 최신 소셜미디어 통계를 보고했다. 우리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의 유기농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지은은 자신의 최신 작품들을 펼쳐 보였다. 이제 그녀의 그림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깊은 예술적 표현이 되어 있었다.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예술로 전하고 싶어요. 미경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가족 회의는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가 많이 변했네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보게 된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항상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야 발견한 거죠. 그때 민수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주변 농장 주인분들이세요. 준호는 놀랐다. 그는 방문객들을 예상하지 못했다. 가족들과 함께 현관으로 나가보니 여러 명의 지역 농장주들이 서 있었다. 김 사장님,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해충 문제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준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은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늦게 모든 방문객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와 미경은 테라스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놀랍네요. 미경이 말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기회였다니.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민수 씨가 옳았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요. 미경이 덧붙였다. 지은이의 그림들을 보세요. 수진이의 영상들도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재능 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그랬죠. 준호가 말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이상 그것은 단순히 수익과 확장에 대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들판으로 걸어갔다. 아침 이슬이 식물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저항력 있는 식물 주변으로 형성된 건강한 초록색 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민수가 어느새 그의 옆에 와 있었다. 자연은 참 신비롭죠. 그가 말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돕기만 하면 그녀는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은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강한 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 그의 직원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땅. 멀리서 지은이 그녀의 이제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아침 빛 속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민수의 모습을 포착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다. 수진도 곧 그녀의 카메라를 들고 합류했다. 준호는 그의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농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녀의 그림을 통해, 수진은 그녀의 비디오를 통해,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회복,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다. 미경이 아침 식사를 알리러 나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들판에서 일하는 남편과 민수, 예술 작업에 몰두한 딸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추는 따뜻한 아침 햇살.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식사할 시간이에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판을 바라보았다. 저항력 있는 식물이 만들어낸 건강한 원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었다. 마치 희망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경이 다시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시다. 오늘도 할 일이 많네요.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침 햇살이 김해 농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날은 이전의 모든 날들처럼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김해 농장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